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진보 논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쓴소리를 하면서 요즘은 일반인들에게 마치 야권 인사, 친윤석열 인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진중권 씨는 다시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씨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상정 후보는 관심 대상에서 사실은 좀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이 패널 구성상 진중권 씨를 야권 패널로 분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이 뭐 그런 발언을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SBS TV에 출연한 진중권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전화 걸었을지도 모르고, 또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상당히 독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 씨,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오늘 SBS에 나와서 진중권 씨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뭐 특별히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의 이 발언을 들으면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혜경 씨는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원래의 기본을 그냥 깨버렸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웃기지 마라. 윤석열 정책 뺏기기나 하고,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걸 보니까 마치 왕과 왕비 생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화 걸고 본전도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진중권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여당 측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던 중 이재명 후보에게 걸려온 전화를 최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며칠 전에 또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다, 죄송하게 됐다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을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재명 후보님 너무 늦었어요. 버스 떠났어요.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진중권 씨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조국이니 뭐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보 진영을 떠났는지, 이제 와서 선거 이제 13일 남겨놓고 이런 제스처, 글쎄요, 진정성이 있을까요? 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라. 저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중권 씨가 윤석열 지지하는 줄 압니다.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죠. 아무튼 심상정의 정의당에 진중권 씨는 최근 입당했습니다. 과거 탈당했다가 조국 사태 때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정의당 내부에서는 진중권 씨가 온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진중권 씨가 심상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특별히 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송 쪽에서 제가 야당 쪽이지 않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지 그 이상의 것은 할 생각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격려도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제일 얄밉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장단점,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또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굉장히 똑똑하다, 일도 잘한다, 소년공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신화들을 갖고 나왔다. 그런데 이거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많이 깨졌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대장동을 통해서 이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좀 드러난 것 같아 이재명 후보 측이 강조해온 투명성, 법인카드와 갑질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픈 말을 합니다. 진중권 씨는 사실상 왕과 왕비의 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것들로 투명성이 많이 좀 깨진 상태다. 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책이 없다. 지금 다 윤석열 후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왕과 왕비처럼 살았구나. 이런 겁니다. 이번에 법인카드 횡령 의혹 또는 뭐 의전 갑질 논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경기도에서 완전히 왕과 왕비로 노비 부리듯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깨졌다는 겁니다. 소년공 좋아하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게다가 정책이 없다. 일 잘한다는 이재명, 뭐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축통화국도 모르면서 아무튼 윤석열 후보 따라하고 있다. 정책이 없다. 이거 정말 아픈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어쨌든 진중권 씨는 물론 이건 진중권 씨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뭐 그러나 완전히 이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를 박살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이 과거와 같은 보수가 아니라 개혁 보수,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 옹졸한 보수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어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내치는 순간에 사실 옛날 보수로 돌아간 것이지 않느냐. 다른 한편으로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중에서 남성만 또 골라서 갈라치기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보수와 뭐가 많이 달라졌는가. 이렇게 따지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또 특정한 부분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심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진중권 씨 몸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혹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